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브리핑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또 장보고 기지로 가는 남극의 하늘길이 끊겼다. 네. 이런 소식을 들으셨어요? 네, 너무 잘 들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얼음의 그 높이가 2m 이상 돼서 네. 비행기가 이제 내려오다가 이제는 얼음이 점점 두께가 얇아지면서 네. 비행기가 내릴 수 없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소식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오늘 주셨나요? 그 진행자님께서 여는 말에서 하셨듯이 산불. 네. 네, 사실 어제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우선 남극부터 하고 들고 왔습니다. 너무 심하죠. 맞아요. 네. 전국 곳곳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여기서 있죠. 잘 보셔야 될 게 산불의 패턴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완전히 지난해 산불의 특징은 뭐냐면 예전엔 산불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봄에 산불 났다가 여름에 이제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은 끝인다. 그래서 봄 때만 주의하면 된다 이랬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작년에 사계절 연중으로 이렇게 갔는데 네. 올해 패턴을 보면은 산불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세요? 산불하면 뭐 강원도 이런 강원도 곳들. 또는 네. 고성. 고성. 2017년에 강릉이었고요. 2019년에 고성이었고 지난해에는 경북 울진 산불이었습니다. 대형 산불이. 네네. 지금은 어디죠? 네. 지금은 서울 인왕산까지 올라왔어요. 인왕산까지 왔죠. 충청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부권까지 전국화된 거다. 이 패턴을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 양간지풍이라 그래가지고 강원도 양양과 강원도 강릉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이 네. 동해안의 대형 산불을 일으켰다면 이제는 그 양간지풍이 불지 않는 수도권, 중부까지 네, 거기까지도. 산불이 전국화됐다. 이게 정말 사실은 알고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정말 네, 제가 생각해 봐도 뭐 산불하면 정말 그런 특정 지역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했던 게 또는 이제- 남의 일, 그렇죠. 또는 뭐 어르신 일들. 네, 좀 시골에서 일어나는 네, 네, 일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서울까지 왔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왜 그런가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산불 관련해서 댓글을 가만히 보니까요. 네. 뭐 누가 불질러서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음. 근데 그런 개인의 부주의나 어떤 범행 이거로 보기에는 너무나 동시다발적이고 전국적으로 지속화된다는 거죠. 네. 가장 큰 원인은 기후 위기인데요. 습도가 높아졌고 습도가 너무 낮아졌고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그 최근 한 달간 강우량 분포를 보면 수도권과 충남 지역이 빨간색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년 대비 비가 20-30%밖에 안 내렸습니다. 비가 너무 안 오죠, 요즘에. 네. 인왕산 산불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요. 산불 당시 시료 습도가 인왕산이 22%, 그리고 지금 충남 홍성이 37%에 그쳤습니다. 습도는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수도권 그 강우량이 최근 30년 대비해 가지고 온도죠. 평균 네. 기온이 30년 대비해 가지고 6.7도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온도는 높고 습도는 낮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원인이 있어도 산불이 계속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남 홍성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3월 달 평균 기온이 6.19도인데요. 이게 1980년대에 비해서 2도가량 높아졌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여건들이 지금 산불이 계속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기후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온 산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온 산이 불쏘시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산불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는데 또 고위공직자들은 또 골프 치러 가고 또 네. 술판을 벌였다 해서 눈총을 받고 있죠. 뭐 엊그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충청도 어디에 고위 공직자는 술판을 벌였다더라 이런 사진이 올라왔고 또 어제는 또 강원도지사가 또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러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나는 근무 시간이 아니라 조퇴하고 친 거다. 뭐 이래서 더 빈축을 사기도 하는데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 물론 뭐 고위 그 공직자분들이 가서 산불 현장을 늘 지키고 있어라라는 법칙은 없겠죠. 근데 저는 그 기후 렌즈를 끼고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산불 진화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산불 대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온 산이 불쏘시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숲을 가꿔야 될 것인가. 그리고 숲도 이 소방도로가 필요하잖아요. 소방도로가 필요해서 산림도로가 있는데 산림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환경적으로 또 잘못 지었다가는 막대한 피해를 또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주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필요하고요.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우리 곳곳에 산불 대비를 할 것인가. 이거를 평소에 연구를 하셔야 되는 시즌이 지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확대되지 않도록 많은 고위공직자분들께서 좀 기후 대응에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소식, 섬진강에 두꺼비가 있는데 이 두꺼비들이 성전환을 하나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름하여 저희 제작팀이 한번 지어봤습니다. 섬진강 두꺼비 성전환 사건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 두꺼비가 네네. 요즘 짝짓기 시즌이잖아요. 네. 3월 한 중순 정도에 짝짓고 알을 낳으면 그 알들이 이제 올챙이가 돼서 지금쯤 이제 그 두꺼비는 올챙이들이 이제 일렬로 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 다닌대요. 아, 정말요? 마치 군무를 하는 것 같다. 아, 그렇구나. 이런데 두꺼비가 또 복의 상징이잖아요. 재물의 네. 상징이고. 그런데 섬진강에 두꺼비들이 많이 사는데 전남 녹색연합에서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암수 성비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달라졌더라. 평소에는 두꺼비 수컷이 한 5마리 정도 되고 네. 암컷이 이제 크기가 큰 암컷이 한 마리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는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수컷이 10마리.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암컷 많아진 한 거죠? 마리당. 그래서 그 원인이 미스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컷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컷이 한꺼번에 암컷에 달려들어서 암컷이 압살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 일단 그 두꺼비 관련해 가지고 논문도 없고요. 조사된 연구도 없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됐다라는 것인데 혹시 거북이나 악어가 네. 온도에 따라서 암수 성비가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아 저는 처음 듣는데 예, 거북이와 일단 악어가 성비가 달라지는군요. 파충류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온도가 너무 높아진다 네. 그러면은 암컷이 태어나고 온도가 떨어진다면 수컷이 태어난대요. 그것이 이제 온도에 따른 성염색체 결정 TSD라는 이론인데요. 네. 이게 두꺼비에도 온 거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지금 연구와 추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증거를 찾긴 해야겠지만 정리하자면 이제 온도가 오르면 암컷이 태어나는 거북이처럼 이제 양서류인 두꺼비도 지구가 더워지면서 수컷이 더 많아진 거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 두꺼비 같은 경우 생태계에서 중간 정도 위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성비가 달라지고 기후 변화로 인한 것이라면 이것은 좀 두꺼비 보호에 대해서도 상당히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두꺼비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는데 정말 저는 들으면서 이게 두꺼비에게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고 상상해 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죠.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 인간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서서히. 그래서 꿀벌, 두꺼비 이거는 여기서부터 정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일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겠습니다. 기후 브리핑 노광준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